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제는 나라별 지도자의 지도력이 시험되는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바이러스가 총선에서 여당을 압승시켰다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 중인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여론이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질 않는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0만 건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인 일자리 2,20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가 4주일 만에 사라진 경제 현실입니다. 4월의 실업률이 20%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융자기금은 신청을 받은 지 13일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1,200 지원금은 은행 구좌로는 거의 입금됐는데 숨진 사람에게 또는 잘못된 어카운트로 입금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체크로는 아직 발송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경제활동을 재개할 가이드라인을 오늘 발표하고 일부 주지사들도 5월 1일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는 스테이 앳 홈을 연장했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대규모 행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출처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넷플릭스의 가치가 디즈니사보다 높아졌습니다. 집이냐 극장이냐와 수익 모델의 차이 때문입니다. 비행기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테스트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뉴욕도 지금 스테이 앳 홈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을 한다고 했고 워싱턴 DC도 마찬가지로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네,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어찌하여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 앞부분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세계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한국이 워낙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그 잘했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한 나라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를 분석을 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다른 평소의 이슈들이 다 사라지고 큰 선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은 지도력이 투표장에서 성공을 하는 그런 그 대가를 줬다. 좋은 대가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지어는 그 자가격리된 사람들도 몇만 명이 있었는데 전부 투표를 할 수 있었고 소독하고 등등 여러 가지요. 결과가 결국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투표를 해서 지난 30년 동안 최고의 투표율이었다. 미국 언론이 그 한국의 이 결과를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요즘 하도 당이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요. 무슨 당이었었죠? 아무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가져서 오늘 한국일보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모든 분들이 다 어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셨겠지만 개헌 이후에는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까지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16년 정도 되겠네요. 그 16년 만에 진보가 이렇게 큰 첫 번째 승리를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은 그 정치적인 자산에서 온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00석 가운데 180석을 가져갔고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죠. 맞죠? 당명이 이 통합당도 103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항상 이런 이슈들이 불과 아마 2월 달에 선거가 치러졌다면 선거 결과가 의석 숫자가 지금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게 모두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코로나 발생했었을 때 처음에 대처도 조금 힘들었고 마스크도 없어서 저도 친구에게 미국에서 사서 보내줬다니까는요. 택배로. 이제 그럴 정도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이념, 지역,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가 잘 안 됐잖아요. 처음에 잘 될 것처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부패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인데 경제 또 물론 아주 중요한 이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다 뒤로 밀쳐내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바이러스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시차상으로 여러 가지로 선거 결과가 충분히 집계되지 않았을 때도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미국 특파원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인터뷰를 하고 젊은 사람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조국 장관 사태나 그런 때 조금 불만을 가졌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뒤집어서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다는 이런 인터뷰가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졌었거든요. 해서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고 나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 웬만큼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를까? 미국은 지금 예비선거를 취소한 그런 주가 많잖아요. 뒤로 미뤘거나 우편으로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법정으로 소송까지 번졌었는데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투표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다가 투표 이슈가 돼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는 지도력이 그 나라의 차기 정권에 너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BBC 방송, 가디언, 인디펜던트를 포함해서 영국의 신문 방송,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신문과 무슨 NPR 등등을 포함한 방송이 다 마찬가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무슨 또 중국인을 입국을 시켜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논쟁이 많았고 또 대통령의 그러한 결정들을 여러 가지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마스크도 빨리 만들으라고 하고 테스트 기구도 빨리 만들으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고 그리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 걸어서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고 세계적인 뮤지션인 U2의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우리 아일랜드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 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이 세계 공통적으로 다 같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한국의 위상을 상당히 높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NPR 방송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는 아닌데 굉장히 이번에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쳐다보게 됐다는 것. 2월 말에 한국은 피크였습니다. 900케이스 넘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루에 30명 정도 새로 확진자 나오고 하는데 치사율도 2%로 낮은 편이죠. 지금 세계의 치사율이 이태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6% 평균 그 정도 되고 물론 한국보다 낮은 거의 유일한 독일 같은 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1.6% 정도 되는.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부자 탑 30% 부자를 빼고는
적절하게 그 경제적인 지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이 전체 의석의 뭐 한 5분의 3 정도는 차지를 하고 지지율도 지지부진하다가 17개월 사이 최고까지 올라갔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미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맨 마지막에 이런 보도도 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80세의 어떤 분이 그 투표를 하고 나오시면서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고 하나,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의 그 지도력이 많은 그 발휘를 했다 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또 이제 그 영국의 그 북한 대사관에서 2016년도에 탈출을 한 그 말하자면 탈북자죠 고위 태영호 씨가 이 보수당에서 당선된 것, 이게 이제 어제 그 한국의 선거에서는 해외에서 볼 때는 또 하나의 좀 놀랄만한 승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잘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었었던 것을 싹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적폐청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올드 이슈가 돼버렸다. 이제는 의석이 180석이 되기 때문에 뉴 이슈로, 새로운 이슈로 남은 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 지도자들이라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이번 선거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 지도력으로 이끌어가고 한 이런 것들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지적들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면 주변에 대해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뭐 검찰 개혁을 잘 밀어붙였느니 아니면 너무 권력 남용이었느니 조국 장관은 어땠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민생, 나의 생명에 딱 그 다가오고 나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려놨다는 것이고, 젊은이들도 불만들이 있었지만 그 경제 부분이나 조국 장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방역을 너무나 잘했다. 완전하게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람에게는 자부심도 줬다는 거죠. 아니 미국 저거 뭐야? 저렇게 막 갈짓자 걸음하는데 우리는 뭐 사람들 사재기도 안 하면서도 다 하네, 선거까지 제대로 하네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또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국가랑 한국이라는 국가는 인구 숫자도 다르고 5천만 명과 3억 4천만 명과는 인구도 다르고 또 헬스케어 시스템이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테스트 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아프지 않아도 또 병원 가서나 이상한가 테스트를 받고 쉽게 받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헬스케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 돈이 안 드니까 그럴 수도 뭐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빨리 어떤 회사에 이거 빨리 만들어주세요. 미국에서 뭐 국방 생산법 같은 것을 따로 그 발효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이제 기본으로 두고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유시민 전 장관일 것 같아요. 180석 발언을 했다가 그 보수들이 뭉쳐서 나와서 우리 망치면 어떡하는가, 너무 그 정말로 전전반측했었을 텐데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은 한국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또 다른 그 좋은 지도력을 그 발휘하고 있는 국가를 그 몇몇 꼽는데, 뉴질랜드 여성 총리잖아요. 지난번에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도 굉장히 그 강하게 규제를 그 잘했었는데, 이번에도 고통 분담은 같이 해야죠 하면서 본인의 그 봉급을 25% 그 깎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그 아일랜드의 그 총리 같은 경우도 원래 그 7년 동안 의사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는 요는 의사로서 그 면허증 다시 찾아서 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전화로 그 의사 그 진단하는 그런 서비스 병원 가기 전에. 그리고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학교 문도 늦게 닫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한 14% 정도 올라갔거든요. 보리스 존슨의 경우는 본인이 조금 그 아프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NPR 방송은 empathy,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지적을 하냐면요. 이 다른 나라가 보통 이렇게 일본이나 그 브라질 빼고요. 일본의 아베 신조 그 총리와 브라질 대통령은 이로 인해서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은 지지율이 비상사태니까 이건 전쟁보다 더한 전쟁이니까 다 올라가는데 미국만 아니다 하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미국 대통령 자체가 나는 전시의 대통령이라고 했고 그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렇게 볼 때는 의료진이 군인인 거죠. 의료진들은 내가 감염될 것을 걱정을 하면서 나면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어린 나의 딸, 아들, 나의 배우자 그러면서 최전선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라든가 호흡기라든가 이런 것을 공장을 가동해서 생산하는 쪽이 있고 회사가 또 개인들은 비상사태 하면서 뭐 식량도 물도 조금 생활필수품도 비축해 놓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공동의 적군이 분명히 있는데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옆에 사람들이 똘똘 뭉치지 않는 것은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여론조사기구 모닝 컨설팅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도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지율이 8%가 올라갔고 이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대통령도 8%가 올라갔고 캐나다도 요즘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캐나다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해서 이 자이르 볼소나로 그 브라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빼고는 다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한 26일 동안 잠깐 지지율이 아주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2개월 지나면서 그게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비상사태가 있으면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는 그 지도자의 지지도가 쫙 올라간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올라가서 그 올라간 지지도가 완전히 그 빠지는 때까지는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달 사이에 아주 정상으로 완전히 그 지지율이 플랫하게 됐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반은 이 사태로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반은 대통령의 이미지가 이 사태로 나빠지기를 원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지율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도력은 오늘 오후 발표할 그 경제를 다시 그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주지사, 시장들이 알아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그 가이드라인과 그 이후의 시행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지도력이 평가를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네, 어제도 뭐 최고의 사망자를 냈고요. 이제 대통령은 이제 피크는 쳤어 하고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지금 미국의 어떠한 분위기인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언제까지 우리 경제를 닫아주세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미국에서 그 사망자 숫자가 또 이제 그 최고치를 경신을 해서 2,371명 적어도입니다. 그 이후에 또 그
집계된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대통령이 이제야말로 정말 피크가 지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가 되겠죠. 새로운 그 경제 활동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그랜드 오프닝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또 대통령 친구들 가운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5월 달에 다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6월 달까지 미루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진은 의료진이라고 하고, 또 그레이트 미국 경제 회복 업계 그룹, Great American Economic Revival Industry Group이라고 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것 보니까 이 그룹에서는 경제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테스트가 없이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스크도 부족하고 방어기구 같은 거 다 없고, 새로 감염자가 누가 됐고 감염자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고 이런 추적 기능도 전혀 없는데 오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지금 확진자 사망자 숫자를 쭉 추적을 하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크리스탈 왓슨 교수가 이 같은 지적을 자세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300만 명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테스트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태리이고요. 이태리는 워낙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 지금은 미국이 더 많습니다만 사망자도 많고 치사율이 높았으니까요. 이태리 다음에 테스트를 많이 하는 국가가, 이것은 몇 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인구비로 봐야지 정확한 거잖아요. 그 나라 인구비 대 테스트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이태리, 그 다음이 이제 독일은 코로나 택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전에 한국에 코로나 택시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하시던데, 네, 코로나 택시가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뭔가를 또 하고 또 찾아내고, 그 다음이 스페인, 네 번째가 인구비 대 테스트를 많이 한 국가가 한국, 다섯 번째가 미국이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사망자가 제일 많고 확진자가 제일 많은데 어림없다. 문을 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테스트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주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에 달려 있고, 피크가 지나고 나서도 몇 주일 뒤에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백신 없이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못 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백신이라는 것이 아무리 빨리 해서 재봉틀처럼 초고속 재봉틀로 뭔가를 빨리 박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테스트하고 스몰 그룹, 많은 그룹, 또 많은 그룹 하는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최악을 맞지 않은 주도 있고, 또 최악을 이제는 벗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주들은 이제 시골에 여러 와이오밍이라든가 알래스카도 그다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하와이도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숫자적으로 보면은 하와이도 그다지 무슨 뉴욕이라든가 루이지아나라든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 주처럼 피해자가 많이, 플로리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미국의 20개의 주들은 대통령의 주장대로 5월 1일부터 경제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그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질병통제국은 주 정부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뭔가를 준비를 돕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국장은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방역하고 하는 데는 별로 얼굴을 보이지 않더니 문을 다시 경제활동을 한다 하는 데는 굉장히 지금 앞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건주에서는 어저께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팍스가 미리 보도를 했었던 그대로 우리 이거 뭐 하는 거냐. 미시건주가 스테이 애톰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슨 미시건주에서
이웃집도 방문하지 말아라, 친구집도 방문하지 말아라 하니까 굉장히 그 보수적인 단체가 그 힘을 합쳐서 그 주정부 그 청사 앞에 가서 자동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가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안에 있었는데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죠. 어제 미시건 그 주정부 청사 있는 데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밖으로 나와서 서로 뭐 마스크를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마스크 안 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가까이서 모여서 이거 스테이 애텀 우리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얼굴을 맞대고 어깨도 맞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미시건도 지금 확진자 많거든요. 거의 28,000명은 넘습니다. 적어도. 사망자도 거의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어제까지 보니까 뭐 1,900 몇십 명 정도 되던데요. 그러니까 미시건 주지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거리두기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데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라리 바이러스라도 좋아. 나는 그냥 다시 그 경제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고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그 주지사는 좌절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좌절감은 이해를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스테이 애트홈을 해주는 해야지만 되는 정부의 그 정책도 좀 그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켄터키주도 그다지 피해가 심하지는 않는 주인데 우린 일하기를 원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기자회견을 한 그 앤드류 쿠머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워싱턴 DC의 시장은 5월 15일까지로 스테이 애트홈을 그 연장을 했고 로스앤젤레스의 그 에리카 세리 시장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시민들에게 이 얘기를 다 미리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비상사태는 항상 앰뷸런스, 소방국과 1차적으로 그 시정부가 연결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시장실에서 그 소방국에 보냈던 그 이메일이 새어 나온 거예요. 새어 나왔는데 그 이메일에 보니까 올해는 뭐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뭐 야구, 풋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무런 그 관중이 있는 스포츠 게임이 열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플랜 같은 것들이 새어 나오니까 그 CNN 방송이 그 에리카 세리 시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에리카 세리 시장이 그대로 그 새어 나온 그 이메일 안에 들었었던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클릭이 됐는데 But until there's either a vaccine, some sort of pharmaceutical intervention, or herd immunity, the science is the science, and public health officials have been very clear. We've got 이 공공 그 건강 위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과학 대 과학해서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던가 아니면 치료약이 개발이 되던가 아니면 그 면역성이 생기는 그때까지는 이 스테이 애트홈을 좀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To walk before we're going to be back in those environments. But I hope we can perhaps watch sporting events without audiences on TV. Of course, listen to concerts as we've been doing. It is so important for us, even as we're physically distanced, to have that spiritual and social connection. 네, 직접 그 현장에 가서는 못하겠지만 그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것도 어떠한 그 관중이 없이 TV로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또 그 우리의 그 정신 그런 것들을 또 그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리카 세리 시장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지 않아도 직장이 로스앤젤레스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곧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또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한국의 그 현 정권의
그다지 썩 만족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의료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대통령이 되었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길을 닦아놓은 것이 있고, 또 현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 있다면 또 전직 대통령에게 이어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 다 그런 것 생각하고 계시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미국이 4주일 동안 일자리가 이제 2,20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520만 명이 돼서요. 그래서 10년 넘게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가 2,200만 개였는데 그게 4주일 만에 싹 사라지고 말았죠. 물론 경제활동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된다면 이런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다시 어느 정도는 이제 추스려서 들어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난주에 660만 명 신청했고 그 전에 600만 명, 그 전에 330만 명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520만 명이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죠. 전문가들은 한 5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20만 명 정도는 붙은 거고요. 처음에는 그 호텔, 뭐 여행, 또 소매업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전 분야로 확산이 됐고요. 1982년도에 가장 많이 일자리가 없어졌었을 때가 한 주에, 그때가 이제 69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또 가장 많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져간다. 그래서 어쩌면 일자리 사라지는 것도 CNBC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일자리 사라짐의 피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CNBC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AP통신이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곳과 인터뷰를 하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 피크가 아니라고도 하고, 이것도 누가 알겠어요? 예, 그냥 짐작만 해볼 그 뿐이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라서 지금 4월 달에 그 실업률이 20%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조금 정론처럼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비즈니스 경제협회에서 올해 안에 그 일자리 10개 가운데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올해 말까지, 그러면 할러데이를 아주 춥게 보내셔야지 되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하는 짐작이 되고요. 스몰 비즈니스 융자 신청하셨고 결국은 답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어제로서 이제 다 그 돈은 3,490억 달러는 13일 만에 다 바닥이 났습니다. 신청자가 14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순서대로 했다고는 하는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뭐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눈금이 딱 마주치는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휴회인데 은행과 평소에 어떤 그 관계 같은 것이 없었던 사람, 스몰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 가운데서 또 소수인종, 이런 분들은 1차 융자금을 받을 때 좀 불리했다 해서 뭐 의회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을 좀 소급 적용을 하기를 바라고, 아마 분명히 1차가 아닌 2차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음 달까지 의회가 휴회이긴 한데요. 휴회 기간에도 뭔가가 서로 협의되고 합의된다고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 $1,200 체크는 이제 은행으로 입금을 그동안 세금 리펀 같은 것을 그런 형태로 받으셨던 분들은 거의 받으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도 뭐 샌프란시스코 또 남가주도 마찬가지고 은행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주 파퓰러한 은행, 큰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은행 구자를 IRS와 연동시키셨던 분들은 받으신 것 같고요. 좀 작은 은행이었던 경우는 이 은행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은행이 뭐 웹사이트를 온라인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체크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9월 달까지 쭉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500만 장씩 체크,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에 트럼프라고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이름 쓴 원래는 사인하기를 원했는데 미국 법이 그 돈이 대통령 돈이 아닌데 그 대통령이 사인할 수 있게 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메모란에 그 본인의 이름을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ABC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대통령께서는 왜 그 이름을 그 체크에 지금 사람들 힘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꼭 이름을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뭐 내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이 뭐 나쁘지는 않지 뭐 그렇게 얘기를 대통령 하더군요. 삑하고 팻하고 뷰티풀한 그 체크 그러니까 1200달러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진 않고 나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 그러나 내 이름이 뭐 거기 들어간 것은 I'm satisfied with that 이런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대수는 대수죠. 왜냐하면 체크로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은행 구자를 그 많은 분들께서 아니 미국에 은행 구자를 못 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그 사이에 크레딧이 나빠지셨고 하신 분들은 은행 구자 열기가 힘들고 또 그런 분들은 은행 구자 열 때 또 돈을 디파짓하라고 그래요. 돈 없어서 일어난 일인데 돈을 디파짓하라고 하니까 이래저래 은행 그 구자 못 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인데 뭐 하루가 여삼주잖아요. 아무튼 아직까지 그 발송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곧 뭐 발송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태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그 달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네, 하나만 전해드릴까요? 일단 네 하나만 일단 전해드리죠. 디즈니하고 넷플릭스는 아직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영화관에 안 가고 내 컴퓨터에서 스트리밍으로 여기에 뭐 한 달에 얼마 돈을 내면 한국 영화도 있고요. 한국 드라마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넷플릭스는 사용조차 안 해봤는데 디즈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디즈니 뭐 만화 영화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얼마나 그 상품 캐릭터 상품도 많아요. 그런데요. 뭐 등장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넷플릭스의 가치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디즈니사의 가치보다 높아졌답니다. 마켓 가치가 이 넷플릭스가 1873억 달러 그리고 디즈니가 1866억 달러 조금 작죠? 이게 3월 달에요. 비디오 스트리밍이 109%가 늘어났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저희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볼 스포츠가 없고 집에 있으면서 넷플릭스를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보겠죠.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만들었던.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는 주식값이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놀이공원이라든가 뭐 극장용 영화 이런 사업 때문에 함께 합쳐서 하니까 디즈니의 가치가 최고였을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9년도 11월 달인데 그때 2680억 달러 가치였는데 이게 지금 1866억 달러로 몇 개월 만에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넷플릭스는 이 상황을 예상을 했었겠어요. 수익 모델이 다른 거죠.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극장에 가서 사람들이 봐야지 되고 넷플릭스는 집에 있어야지 되고 또 디즈니 여러 가지는 그 광고 수익 모델이라고 한다면 넷플릭스는 광고 같은 것 없이 only 사람들이 이것을 구독하는 거잖아요. 이 subscriber only 거기에 대한 이 모델이 그거 얼마나 뭐 한 달에 뭐 9달러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하겠어 하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나니까 한 달 사이에 109%가 올라서 디즈니가 넷플릭스에게 지고 말다니 하는 그런 그 시절이 왔습니다. 이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뭐 언론 매체라든가 하는 곳에서 직원들 봉급도 삭감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준 나쁜 선물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역시 그 큰 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항상 그 병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워싱턴 DC가 그 스테이 앳 홈을 더 연장을 하고요. 좀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그 IRS에서 이제 찾아보실 시점이 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200 체크 있잖아요. 그 체크가 어떤 경우에는 USA 투데이에 보니까 그 본인은 가족이니까 알잖아요. 2018년도에 숨진 사람 앞으로도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죠. 숨졌으니까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안 하셨을 테고 그런 사람에게도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그 부부가 같이 그 조인트해서 세금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1200가 입금됐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정부에서는 우선 급히 했다. 빨리 하니까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줘서 돈을 쓰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정부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잘못된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고요. 돈이 잘못된 어카운트로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카운트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뉴욕 포스트의 보도인데 추적을 해보니까 어카운트가 잘못 적혀있는 예전의 것인데 어카운트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카운트 바꾸면 본인은 체인지를 했는데도 또 저쪽 시스템에서는 체인지를 안 하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항공사는 아닌데 에미레이츠요. 항공사에서 두바이에서 출발할 때 보건국에서 그 이분들을 체크를 한답니다. 혈액 검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가, 감염되지 않았는가. 결과는 10분 안에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뭐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혈액 검사가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돼서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뭐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뭐 면역 시스템의 항체 같은 거, 단백질 양 같은 것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혈액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 참고가 되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 보도를 하면서 NPR 방송이 지적을 하기를 아마 미래의 그 비행기 그 여행객들은 다 이렇게 이 같은 그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제 그 팍스에서도 보도를 했고 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적을 했고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에 말을 하는데 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때는 그 영국의 매체였어요. 영국의 제가 어느 매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매체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한에 있는 그 웻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산물 파는 그런 시장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지지는 않은 곳에 실험실이 있었는데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싹 들어갔는데 너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어제 팍스뉴스가 이 같은 내용을 전했고 뭐 그 대통령도 그 브리핑을 할 때 약간 그 언급을 했고요. 우한 그 실험실에서 일하는 그 연구원이 남자친구에게 줘서 그 남자친구가 그 웻한 그 시장에다 뿌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중국은 노발대발하면서 증거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내용은 보도를 했습니다. 국무부에 2년 된 자료인데 중국이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미국과 굉장히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고요. 해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 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그 웻 시장에서 나온 것으로 믿고 있지 실험실에서 나온 것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그 육군 참모총장은 아직 결론 내릴 수 없는데 뭐 이렇게 답변을 해서 국방부 내부에서도 다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입시 상담하시는 그 아이비 드림의 헤드 컨설턴트인 샤론 송 선생님 나오신답니다. 이분이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 법대도 졸업하고 센츄리시티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여기서도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요즘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입시 판도도 변화되고 SAT도 집에서 시험 볼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